이번에는 제가 이 만년필을 들지를 않고요. 말씀드렸던 요즘 어번 스케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펜화를 할 때 많이 쓰는 펜의 한 종류입니다. 펜은 뭐 일본제도 있고요. 독일제도 이렇게 있는데, 이번 역시 독일제의 파버 카스텔에서 나온 에코 피그먼트라고 하는 펜입니다. 0.3mm의 펜을 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고 이렇게 생겨 있는 펜이고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앞서 연필로 했었던 절대 연필선을 추적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 경계를 빛을 받는 부분은 어떻다고요? 살짝, 살짝, 예, 띄워준다는 거죠. 살짝 빛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 띄워주고,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연결해 가는 게 좋겠고요. 그래도 뭐 살짝 띄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선이 상당히 빠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막 빨리 하지는 마시고 처음에는 아직 숙련되기 전에는 천천히 좀 하다가 서서히 선의 속도를 빨리 해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아래는 어때? 그늘이지죠. 그늘이지니까 어때? 이때는 여기서처럼 선이 뚝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선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부분은 선을 연결시키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요 경계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살짝, 살짝, 예, 바깥으로 잎사귀들을, 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띄워놔주면, 예, 더 자연스러운, 나무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면 재미없고요. 이렇게. 또,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린다면, 작은 가지들이 이렇게 삐쳐나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살짝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네. 가지의 원리는 제가 소문자 Y를 말씀드렸죠. 소문자 Y. 소문자 Y가 뭐냐? 자, 가지가 하나 나갑니다. 소문자 Y 어떻게 그리나요? 여기. 이게 소문자 Y잖아요. 또, 이쪽에서도 반대편으로 이렇게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Y. 자, 요렇게 해서 기본 원리에서 계속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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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법으로 가지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자 Y들 너무 많이 하면 좀 재미없고요. 조금 한두 개 해주면 좀 나무 같은 그 느낌이 더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연필로 아까 대충 그 원리에 입각해서 지금 사용했던 이런 패턴들 있죠? 패턴들을 그 어두워진다고 하는 부분에 넣어줍니다. 자유로운 곡선, 그냥 우리 속어로 한다면 찌그락찌그락 선,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그 나무에서 어두워지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이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하나하나에 대한 뭐, 타원의 구, 에 대한 음영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타원에 있으면 그래 요 부분이 이렇게 어두워져.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곡선을 통해서 음영을 만들어 줬다 이거죠. 근데 모든 것이 다 같은 사이즈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얘 하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게 됐지만 크게 보면 어때? 이거 하나가 입체잖아요. 커다란 타원형의 입체고 그럼 타원형의 입체면은 어떻습니까? 빛이 오면은 이쪽 부분에 대체로 밝을 거고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갈수록 점점 좀 더 짙어지겠죠. 그래서 특히 이 아랫부분에 와서는 어때요? 더 이런 패턴이 예, 더 많아지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흑백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을 더 이제 강하게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조금 짙게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밝은 게 나타난 것이 너무 사이즈가 똑같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 사이즈도 우리가 어때 타원형 어떻습니까? 크기가 같았습니까? 달랐죠? 그렇게 크기를 다양하게 하는 게 크고 작은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 입체가 만들어진 거죠. 이쪽에 그 음영의 양이 많아졌죠? 갈수록 음영의 양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고요. 어, 만일에 흑백으로 한다면 이 음영은 이쪽의 음영보다가 양도 많지만 짙기가 어떻겠습니까? 더 이쪽엔 더 짙어지죠. 그래서 조금 겹친데 또 겹치고 해서 더 어둡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무가 잎사귀들은 이제 다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중간에 잎으로만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시간에 가지 부분을 빼먹었는데 다음 시간엔 가지가 보이는 것들을 이제 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 어떻게 넣을까요? 중간에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다가 가지를 넣는 거예요. 자, 나무가 어때요?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가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가지가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해서 가지가 있는 거야. 중간에 또 더 잔 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도 뭐 살짝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쪽에 여기다가 할까요? 여기도 비워져 있으니까 조금 비워놓고 여기서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 자, 어때? 이 가지는 어때? 이렇게 와 있다가 여기서 가지가 잔가지가 이쪽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또 잔가지를 만들고 이런 식의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이렇게 화이트로 만들어진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비워두고 가지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의 나무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층으로 나무들을 예, 솔리드하게 채워줍니다. 자, 이 빈 가지는 이제 두 가지예요. 완전히 텅 비어서 하늘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가지 안쪽에도 다른 잎사귀들이 잔뜩 있어서 어쨌든 이 가지가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 안쪽에도 다 잎사귀가 있죠. 그럼 그 잎사귀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저 안쪽에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다른 잎사귀들에 의해서 그림자가 져 있을 겁니다. 그럼 그림자가 져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이런 패턴을 넣으셔도 좋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칭을 이렇게 넣게 되면 어때요? 어두워져 있고 가지가 여기 있고 그 안쪽에도 잎사귀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기처럼 그렇게 이렇게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 이 가지의 안쪽으로는 다른 가지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뻥 뚫려서 하늘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다른 잎사귀로도 다 채울 수도 있고. 어, 자, 그건 여러분이 예,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런 가지를 거의 끝에다 만들었다 그런다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가지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이쪽에서는 얘가 이렇게 갈 거고 또뭐 이렇게 해서 예. 이쪽엔 가지가 이쪽보다는 가지가 굵기가 어떻겠습니까? 좀 가늘겠죠? 예. 가늘게, 가늘게, 가늘게.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기서 요만큼은 여기는 안 채우는 게죠. 이거는 하늘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긴 비워주면 요 정도는 어떻겠습니까? 훤하게 비어 있겠습니까? 다른 나무들 잎사귀로 인해서 에, 가려져 있겠습니까? 잎사귀에서 가려져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 해칭을 이렇게 해 주시면 아, 요 나무하고 요 나무는 가지가 있기는 한데 예, 그 뒤쪽으로 잎사귀들이 있고 그것은 그림자가 져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요 끝에 있는 거는 어때요? 예, 나무 두께가 있으면은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비워두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펜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은 게 어떻습니까? 밑둥이죠. 자, 지난번에 그 밑둥 무조건 해칭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사실성을 좀 더해주기 위해서 좀 구분을 해보면 자, 이 빛에 의해서 이 나무 위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어떻게 생길까요? 여기서부터 다 채우면 조금 재미가 없고요. 여기서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한 요런 정도까지 예, 요 나무에 특히 이 저 아래에 있는 부분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겨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지면 해칭을 조금 조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둡게 됐고 이 아래는 빛을 받는 거죠. 빛을 받으니까 그냥 놔두자가 아니라 이 여기는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화이트를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뒤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굳이 표현한다면 더 뒤로 가면 어두워지고 마지막에는 어떻다 그랬죠? 자, 요거는 이 형태로 보면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직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기둥이 원기둥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원기둥의 이 음영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 이렇게 오면 이쪽 부분이 밝아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은 부분 빼놓고 어두워지는데 특히 어두워지는 것은 끝나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워져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어두워진 부분만 더 이렇게 하고,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살짝 밝아지는 거죠. 이 밝아지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반사광이라고 합니다. 반사광이 왜 생기느냐? 빛이 이렇게 오면 바닥에 의해서도 뭔가 뭐 잎사귀든 바위든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든 부딪혀가지고 돌아오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빛으로 인해서 이 끝이 살짝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사광이라고 하고 이 앞에 있는 이 물체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반사광이 아주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나무는 크게 보면 원기둥이었고 그래서 원기둥에 빛을 받는 부분은 이렇게 화이트로 놔두고 전반적으로 어두워지는 데다가 마지막 끝나기 전에 조금
어둡게 해주면은 어때요? 끝이 살짝, 끝이, 끝이 살짝 밝아지는 거죠. 거기에 반사광까지 표현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뭐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만일에 여러분이 그림이 좀 너무 굵기가 굵다 그런다면 나무결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커지면 디테일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무결은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해서 선들을, 자, 이때 선을 쭉쭉 끊는 것이 아니라 힘을 살짝 빼면 이렇게 선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나무의 모습이 조금 더 사실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이 나무는 어디에 놓여져야 될까요? 잔디밭 또는 풀. 지난번엔 잔디로 했지만 약간 긴 풀을 좀 생각해 볼까요? 긴 풀은 어떻게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면 되죠. 그래서 너무 같은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서 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면도 그냥 직선으로 하지 말고 살짝 뭐 아래로 언덕처럼 살짝 경사면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은 그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조금 더 풀을 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도 조금 풀을 더 한 선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풀밭 위에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연필선이 아주 불필요하게 되죠. 자, 연필선을 이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잎사귀를 나무를 다 그렸습니다. 자, 흑백은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채색은 앞서 소개해드린 파버카스에서 나온 핏 아티스트 펜이라고 하는 핏 아티스트 펜, 브러쉬로 된 B자로 되어 있는 것이 브러쉬라는 뜻입니다. 브러쉬 형태로 뚜껑을 열면 이렇게 생겼고 끝이 이렇게 붓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가느다란 선에서부터 조금 누르면 붓과 같은 넓은 면 다양하게 선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종류가 앞서서는 제가 요걸 가지고 몇 색인가요? 한 24색 정도, 24색으로 되어 있는데 예, 조금 욕심을 부리시면 이렇게 48색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건에 따라서 적당한 것을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그린 컬러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에, 단풍이 들고 하니까 무슨 색을 할까요? 단풍색? 좋습니다. 단풍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붉은색 계통을 하는데 바로 붉은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투톤이라고 말씀드렸죠. 투톤. 톤. 그럼 약간 이 주황색에서 짙은 색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니까 자, 화이트 부분들은 가급적인 예, 좀 남겨놓고요. 자, 이번 색을 칠할 때 이쪽 끝이라고 해서 전혀 안 칠하는 게 아니라 살짝 살짝은 예, 좀 칠해주세요. 그렇다고 다 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칠하면 이제 화이트의 그 빛나는 부분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저 빛나는 부분이 많다 싶으면 나중에 또 다시 타칠을 해서 그것을
줄여두면 돼요. 예. 자, 아까 여기 하늘이 보인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칠하지 말고, 예, 놔두는 거죠. 자, 여기 주의하실 것은 여기도 밝지만 어때요? 이쪽이 좀 앞쪽으로 좀 툭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여기는 화이트를 좀 충분히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때요?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칠해 주시고, 자, 이렇게 또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었죠? 예, 이런 것들 살살살 여기도 살살살 뭐 심심하면 바깥으로 조금씩 더 이렇게 예, 더 찍어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너무 많으면은 좀 어색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약간 주황색의 잎사귀들을 다 바탕색을 다 칠해준 거예요. 여기 잎사귀가 조금씩 또 떨어져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다음에 예, 짙은 색으로 타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강조색이고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 안쪽으로 그리고 살짝 살짝 이렇게 화이트 있는 부분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뭐 경계 부분도 한두 개 해주시고 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어둡죠? 어두우니까 여기는 짙은 색을 잔뜩. 여기도 어때요? 짙은 색으로 어두우니까 짙은 색으로 가주는 거죠. 자, 이걸 다 빨갛게 다 칠하지 말고 물론 빈도수는 많지만 예, 이 바탕색이 다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 화이트 있는 부분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이렇게 살짝 살짝 찍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끝부분에도 조금씩 살짝씩 예,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전반적으로 붉은 색조를 띤 그런 단풍나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단풍잎은 여기도 떨어졌겠죠? 조금씩? 예. 더 많이 떨어졌나요? 예,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단풍잎이 잔뜩 떨어져 있는 단풍잎.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요런 풀들은 뭐냐? 네. 뭐 칠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만일에 뭐 칠을 한다 하면 단풍이 졌을 때 여기에 어 뭡니까? 풀들의 색이 어떨까요? 조금 약간 브라운 컬러가 좀 있겠죠? 그럼 이게 비슷한가? 예. 살짝 살짝 자, 풀이 자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 칠하지 마시고 이렇게 느낌만 어차피 펜으로 다 그렸기 때문에 애써서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단풍이 들어져 있는 나무 화렵수고 빛이 어떻게 돼요? 네. 위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이 경계 부분 밝고 중간중간 덩어리 있는 부분에서 화이트가 좀 있고 이쪽에 아까 덩어리가 컸었잖아요. 큰 부분에 대해서 화이트의 양이 좀 많아서 앞쪽으로 나 있는 앞쪽으로
좀 돌출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의 나무가 되고요. 크게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좀 많이 어두워지는 그런 식으로 색을 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남은 게 뭐죠? 나무. 나무가 남았습니다. 나무를 좋습니다. 그냥 브라운으로 그냥 가볼까요? 너무 짙은 색으로 가면 너무 시커매지니까 조금 밝은 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로우 엄버라고 하는 예, 컬러를 가지고 자 전반적으로 이 화이트 부분은 좀 살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자 화이트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끝을 살짝 끝이 뾰족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살짝 이렇게 지나가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색을 칠하면은 요 색만으로도 이미 나무가 다 완성이 됐죠. 한다면 또 이렇게 우리 아까 가지 있었죠. 이 안에 가지 부분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아니면 여기 잔가지도 살짝 자 이렇게 하면 어, 요 색으로 다 끝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짙은 색으로 짙은 색으로 컬러가 아주 세피아 다크 세피아라고 하는 컬러입니다. 다크 세피아로 아까 어두운 부분 있죠? 반대쪽 많이 어둡죠? 어두운 부분에 살짝 더 칠해 주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가까이 볼까요? 예, 보면 그 짙은 색을 아까 가장 어둡다고 하는 부분 쪽으로 한번 더 칠해 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컬러가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있는 가지는 이렇게 그림자에 져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단풍나무가 다 그려졌습니다. 약간 센터에 딱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언밸런스가 되면서 균형이 잡혀져 있는 그런 나무의 모습이 됐죠. 자, 이제 남은 게 뭐죠? 네, 사인이 남았습니다. 사람도 있는데요. 네, 사람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 사람 너무 크게 그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면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로 그려주시면 커다란 어떤 단풍나무 밑에 사람이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좀 하도록 하시고 바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인을 하나를 하도록 하시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이제 여러분의 어떤 간단한 어, 뭐랄까 카피 글 같은 거 써주시면 앞에 표지는 좋고요. 그러면 뒤쪽에다가 필요한 메시지를 써서 어, 여러분이 전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전해주시면 예쁜 그림 엽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어, 잎사귀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 비정형의 화렵수, 단풍이 든 화렵수를 그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화렵수를 한번 다른 모습의 화렵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